자, 이번 시간은 우선 내일을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할게요. 내일이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걸 한 번 더 이렇게 추가를 해봤는데요. 내일의 구조와 특성이에요. 내일이 이제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내일의 구조. 내일 자체의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밑에 구조가 있고요. 내일 주위의 피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자체의 구조에는 내일 자체에는 내일 바디, 내일 루트, 풀 엣지, 옐로우 라인, 스트레스 포인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일 자체는 내일 바디, 조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루트, 조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풀 엣지, 자유연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옐로우 라인이라든지 스트레스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바디가 뭐냐?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손톱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네일 바디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그냥 조체. 영어로는 네일 바디, 한문으로는 조체라고로 할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톱이라고 부르는 걸 네일 바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일 루트는 뭐냐? 네일 바디 같은 경우에는 네일 베드, 네일 바디가 일반적으로 손톱이라고 불리는 건 밑에는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걸 네일 베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려진다고 보면 되겠고 네일 루트는 말 그대로 루트가 뭐예요? 뿌리잖아요. 조근, 뿌리 근자 써가지고 손톱이 자라기 시작하는 피부 밑에 묻혀있는 손톱의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큐티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잘 안 그려지는데 여기 있으면 요 안에 여기 뿌리 손톱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안에도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근데 육안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요만큼만 보이는 거죠. 그 안에를 뿌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는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 공급받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밖으로 손톱이 자라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손톱이든 발톱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일 자체 구조이고 여기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어요. 네일 바디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 옐로라인 프레지 말씀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네일 자체 구조가 네일 바디 여기 뿌리 엣지 그 다음에 루트 여기 조근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걸 이제 네일 자체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일 밑 구조는 네일 베드 네일 매트리스 눈 올라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는 네일 바디 밑에 있는 거 여기 그걸 네일 베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일 루트 뒤에 있는 네일 매트릭스라고 해서 조모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손톱에. 그 다음 루놀라는 아시죠? 이렇게 반월. 손톱에 반월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루놀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일 밑 구조. 그리고는 이제 네일 주위에 피부가 있죠. 큐티클, 그 다음에 뭐 네일 몰드, 네일 그루브, 네일 월, 에포니키움, 하이포니키움 뭐 이런 것들 있다. 뭐냐면 주위에 있는 것들. 아까 옐로우 라인은 네일 자체 구조라고 했죠. 여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이포니키움. 그 다음에 뭐 큐티클, 네일 폴드, 네일 월이 여기 벽에 있는 걸 네일 월이라고 해요. 이것들은 네일 주위의 피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일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그냥 뭐 이걸 뭐 다 외워라 할 건 아니지만 네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일 바디가 있고 밑에 베드가 있고 큐티클이 있고 루놀라가 있고 바널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벽도 있고 이 안에 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도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손톱 밑에 요 라인을 옐로우 라인이라고 하고 그 밑에는 뭐 하이포닉 키움이 있고 주변에 큐티클 위쪽으로는 뭐 에포닉 키움이 있고 이런 것들만 요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네일의 특성이죠. 네일 구조는 했어요. 특성. 네일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성장 과정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보시면 네일의 형성 과정. 임신 8에서 뭐 9주경에 손톱이 형성된대요. 그때. 그 다음에 표피, 각질층, 투명층이 각질판으로 변한다. 그 다음 뭐 10주는 손가락 끝에 손톱이 형성되고 2주에서 13주는 손톱 성장의 부위를 완성하고 손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손톱이 자라는 모습도 확인된대요. 임신 14주면. 그 다음에 뭐 안전한 손톱이 형성되고 당연히 발톱은 손톱보다 약 늦게 생겨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쭉쭉쭉 임신 개월수에 따라서 손톱도 성장하는 시기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에 이제는 아까는 형성을 배웠죠. 형성, 임신 몇 주에는 뭐가 자라고 어느 정도 자라고. 이제 성장. 다 태어났어. 태어나서 이제는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 내일은 아까 우리가 그 조금 뿌리 뒤에 보면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게 조모예요. 이게 어미모를 써서 엄마야. 얘가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거야. 조모라는 매트릭스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이 매트릭스에 손상이 가면 손톱이나 발톱의 모양이 바뀌게 자라. 왜 어떤 분들 손톱이 약간 뭐 가운데 갈라져서 자라거나 조금 뭐 삐뚤게 자라거나 이런 것들도 다 매트릭스의 그 이상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들어져서 계속 성장하고 여기서부터 자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손톱은 하루에 평균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같진 않으니까 0.1에서 0.15mm 한 달에 약 3에서 5mm 밀리미터면은 센티미터 바꾸면은 0.3에서 0.5가 자란다는 거예요. 센치로 한 달에. 물론 더디게 자라는 사람이 있고 더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더 빨리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정도다. 그 다음에 손톱은 나이가 젊거나 임신한 경우 그 다음에 겨울보다 여름에 빨리 자라. 맞아요. 젊은 애들이 더 빨리 자라.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먹으면 이것도 뭐 슬픈 현상이죠. 노화의 현상이랑 마찬가지니까. 나이가 젊으면 빨리 자라고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톱 발톱도 천천히 자란다. 그 다음에 임신한 경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 아기가 몇 주에 손톱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임신한 경우에는 손발톱이 더디게 자라겠죠. 그 다음에 겨울은 추우니까 약간 움츠러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것도 손톱과 발톱의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여름에 훨씬 더 빨리 자라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여기 지금 책에는 없지만 밤에 늦게 자라고 왜냐면은 하루에도 이렇게 자라는데 그죠? 낮에 더 빨리 성장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톱은 손톱보다 반 정도 늦게 자란다. 보면 손톱은 되게 빨리 자라는 것 같아서 금방금방 자르시는데 발톱은 생각보다 빨리 안 자라. 그래서 손톱 2번 자를 동안 발톱 1번 자른다거나 뭐 아닌 분도 계시지만 거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톱이 탈락한 후 완전히 자라나는데 대략 5에서 6개월. 자, 손톱이 여기 완전히 빠지거나 했을 때 자라나는 시간.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이건 젊은이들 기준인 것 같아. 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발톱은 당연히 더 더디게 자라고. 사람마다 다르다. 그냥 평균 기간이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일수록 성장이 빠르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빨리 자라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더 빨리 자란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손가락
마다 다르대요. 중지, 검지, 약지, 소지, 엄지. 길이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일의 구성. 네일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케라틴이라는 섬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라틴의 화학적 조성 비율은 탄소 51.9%, 산소 22.39, 질소 16.09, 황 2.8, 수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손톱, 발톱,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손톱, 발톱은 피부의 부속기관이에요. 피부야, 피부. 피부지만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고. 다 뭘로 되어 있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케라틴이라는 그러니까 단백질 안에서도 단백질은 뭐 아미노산, 케라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섬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손톱이 잘 안 자라거나 더디게 자란다거나 그 다음에 손톱이 잘 부서지거나 손톱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러면은 뭐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손톱, 발톱,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더디게 자라거나 뭐 푸석푸석하거나 뭐 얇거나 건조하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톱도요, 유분과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분이 중요해요. 15에서 18%를 함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2에서 18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톱에 유수분이 있기 때문에 손톱은 어떻다? 탄성이 있잖아요. 손톱을 보면 딱딱하지 않아요. 손톱이 진짜 너무 딱딱하면 어디 이렇게 부딪히면 다 부러져요. 근데 손톱은 어때요? 손끝에서 내 손을 보호해주잖아요. 손가락을 보호해주잖아요. 손톱이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어떠냐면 텐션이 좀 있어요. 왜? 유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텐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물론 부러지기도 하죠. 그거는 당연히 건조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는 거예요. 쉽게. 그런 분들은 이제는 조금 손톱에 뭐 전 시간에 봐도 파라핀을 뭐 한다던가 영양을 좀 공급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일은 케라틴이라는 경단백질, 섬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수분과 유수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더라. 그래서 손톱은 너무 딱딱한 거 안 좋고 너무 물렁해도 안 좋겠죠, 당연히. 적당한 텐션을 지닌 손톱이 건강한 손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손톱은 핑크빛. 아시죠? 핑크빛을 돌아야 건강한 손톱인 겁니다. 자, 네일의 구조와 특성을 보시면 이제는 저희 구조 봤죠? 그 다음에 형성 과정 봤죠? 그 다음에 이제는 특성도 이제는 봐야 돼요. 그래서 특성은 뭐냐면 기능. 자, 네일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이거 그냥 뭐 우리가 뭐 네일샵에 가서 예쁘게 뭐 네일 아트를 하는 목적이냐? 아니죠. 다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보호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끝을 보호해요. 그래서 손톱에 유수분이 밸런스가 떨어지면 너무 딱딱해서 금방 부러지거나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건강한 손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왜냐? 손가락하고 발가락을 보호하니까. 그리고 감염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죠. 손톱이 그냥 우리 조물주가 그냥 뭐 할 일 없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 몸에 있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기관들은 다 할 일이 다 있어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작고 가느다란 물건을 집어 올릴 때 사용하죠, 우리.
이렇게 손으로 안 하고 손톱으로 많이 해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손톱 보면 제가 아까 건강한 손톱은 핑크빛을 띈다 했죠. 근데 핑크빛이 아니라 약간 거무죽죽한 색이 나타난다거나 푸른빛이 나타난다. 있어요. 그리고 막 핑크빛이 아니야. 허해. 색깔 빠진 것처럼 허연 거나 아니면 가로에 줄이 막 가져 있어. 고랑처럼. 세로의 줄이 막 가져 있어. 어떤 분은 가로에 검은 띠가 가져 있어. 있어요. 자, 이런 걸로도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영양소가 부족하네. 가로로 이제 골이 많이 파인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거야. 그 영양소 부족한 거.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따가 제가 요 병변에 대해서 또 수업을 할 건데 그때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떤지에 따라서 손톱에 물론 얼굴빛의 피부도 나타나지만 손톱에도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어와 공격의 기능이 있어. 우리 막 누가 막 무섭거나 할 때 막 손 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누구 공격할 때 싸울 때 그런 기능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네일 아트는 장식적인 미용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여성이면 꾸미고 싶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미의 욕구가. 이거는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 할머니, 엄마 다 그래. 똑같아. 다 예뻐지고 싶어 해. 제가 예전에 요즘은 바빠서 많이 못 갔지만 정말 10년 전까지 10년 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봉사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봉사가 어디로 다니냐면 그 뭐라 그러지?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어르신들 약간 치매가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생활하시는 곳 있거든요. 그런데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계시죠.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요. 그럼 저희는 뭐 네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봉사를 하는 거야. 90, 80 치매가 오신 할머니들도 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빨간 거 발라달라고 하고 막 이래요. 고르세요, 본인들이. 그런 거 보면 어, 뭐 할아버지들도 막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남녀노소 다 나이가 젊건 들건 간에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싶은 욕망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건강한 네일은 어떤 네일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건강한 네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네일 바디가 네일 베드에 강하게, 아까 우리 바디랑 베드 배웠죠? 부착되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게 들떠 있는 분들 있어요. 그걸 이게 네일이 박리가 됐다 그래. 박리가 베드하고 바디가 떨어져 있는 거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건강하지 못한 네일인 거예요. 반드시 완벽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박리 같은 경우에는 왜 박리가 되냐면 여러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가장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박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일을 오래 하신 분들 아니면 네일샵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 화학 성분에 의해서 박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경험이 있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균이 침투해서 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강하게 완벽하게 옐로우 라인을 따라서 깨끗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게 건강한 네일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유수분 밸런스 맞아야 된다. 수분이 15에서 18% 적당하게 텐션감 있게 함유가 되어 있어야 좋은 거다. 건강한 네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반투명의 분홍색. 투명해야 된다. 완전 투명 아니고 반투명의 분홍색을 띄어야 되는 게 건강한 손톱이다. 그리고 또 모양은 둥글게 아치형 이렇게 둥글게 아치형이어야 돼요. 넓적한 것도 건강한 건 아니고 이렇게 패인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엔 표면이 매끄럽고 당연하겠죠. 아까
가로줄이 막 있거나 세로줄이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이것도 건강하지.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건강 정도를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매끄럽고 광택이 나고 윤기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갈라짐이 없어야 된다. 갈라짐이 없어야 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균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건강한 손톱이다. 한번 본인 손톱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내 손톱이 건강한지 안 한지. 그 다음 네일의 형성과 성장에서 네일의 분류 보면, 자, 네일은 총칭하는 말이에요. 손톱, 발톱. 손톱은 핑거네일, 손가락이 핑거니까 핑거네일. 발톱, 토네일. 그걸 총칭하는 걸 네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연 네일은 내추럴 네일이라고 해서 네일 표면에 아무것도 도포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손톱과 발톱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조 네일. 네일 표면에 다양한 네일 재료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손톱과 발톱을 말하는 거다. 인조 네일 말 그대로 우리가 네일 아트 하는 것도 이것도 위에다 젤을 올려놓는 것도 인조 네일이겠죠. 발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손톱에 뭐 짧아 부러졌어. 그 위에다 연장을 해. 이것도 인조 네일. 다양하게 네일 아트를 하진 않지만 연장만 한 것도 당연히 이제 인조 네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네일의 병변에 대해서 이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넣었는데 뭐냐면, 네일의 병변은 손톱에 이상이 이제 있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니코시스, 손톱 발톱 병증을 말해요. 이게 오니코시스라는 건. 그 다음에 네일과 관련된 모든 손톱 발톱의 질병을 총칭하는 게 이제 오니코시스다. 그래서 우리 네일리스트가 이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마음가짐은 내가 막 돈을 벌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손톱 발톱 중에 되게 비정상적인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일리스트가 하면 안 돼. 이 손톱 봤더니 막 고름에 막 염증이 막 있는데 저 네일을 꼭 해야 돼요. 일이 있어서 꼭 해주세요. 막 이런다거나 무좀이 예를 들어서 손톱도 무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있는데 자꾸 창피하니까 네일로 막 덮어달래. 아트를 해달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일리스트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같은 오니코시스 병병 중에도 네일리스트가 해야 되는 손톱 발톱의 병변이 있고요. 하면 안 되는 손톱 발톱의 병변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히 병원에 보내야죠. 네일리스트가 했다가 예를 들어서 염증이 커졌어. 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 이거 네일 아트 하는 바람에 심해졌어. 어떡할 거야? 물어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안으로 이제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미용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병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당연히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경험했던 우리 제자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만약에 내일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좀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내가 이제 네일리스트가 돼야겠다고 하는 분들도 이 문제는 조금 깊게 생각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일의 병변 보시면 오니코시스는 손톱 발톱의 질병을 모두 이제 포함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네일 샵에서 시술이 가능한 장애, 뭐 병변이겠죠. 병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선 안 될 병변을 제가 나눠서 이제는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는 사진과 그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 볼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면 2번은 이제는 가능한 거,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